우리가 국가대표팀 경기와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토트넘의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의 역할, 그리고 스텔리니 감독 체제에서의 역할이 매우 상이하게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공통점은 하나가 있는데, 한준 위원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이른바 센트럴 소니, 이 역할이 사실은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매우 중앙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중앙에서 뛰고 토트넘에서도 분명히 중앙으로 뛰었는데 이 중앙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센트럴 소니와 토트넘에서의 센트럴 소니는 일단 역할상 팀의 스타일이 패스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손흥민 선수의 역할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뛸 때 좋았던 건 어떤 거냐?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의 그 직선적인 축구, 조금 더 다이렉트한 축구에 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롱패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롱패스는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뛴다면 여기서 프리롤을 줬다는 게 경기장 전체를 마구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롱패스를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린스만 감독의 이른바 센트럴 소니, 이 센트럴 소니가 패스를 받아서 플레이메이킹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프리롤, 자유로운 공간 침투를 살려준다, 이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어떤 점이 다르냐? 일단 스텔리니 감독이 콘테 감독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과 정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 콘테 감독이 부여했던 역할, 토트넘이 후방에서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전방 라인으로 볼이 넘어갈 때 볼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손흥민이 훨씬 더 많이 내려와서 볼을 터치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국가대표팀과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역할은 볼 터치하는 위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토트넘에서는 계속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상대 수비수가 따라 올라오면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은 다음에 버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버텨주는 역할에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수비수와 부딪혔을 때 손흥민이 볼을 빼앗기거나 턴오버가 나올 때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죠.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은 스텔리니 감독의 첫 번째 경기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다만 국가대표팀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손흥민이 내려오는 빈도보다 앞선에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규성이 내려와서 상대 수비수와 먼저 싸워주죠. 그래서 조규성이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는 동안, 등을 지는 플레이를 한 동안 손흥민은 침투를 한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에버튼전 히트맵과 볼 터치 맵,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국가대표팀 경기와는 다르게 중앙 지역으로 일단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 플러스 내려와서 볼 터치를 하는 빈도, 내려와서 패스를 주는 빈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플레이들인데, 이러한 플레이가 나오는 빈도보다 내려가서 볼을 받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장점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텔리니 코치가 콘테 감독과 비슷한 아무래도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리치와 손흥민의 관계도 지난 경기를 보면 물론 조금은 달라졌겠지만 콘테 감독의 그런 역할과 이 두 명의 선수의 조화가 콘테 감독 때랑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손흥민이 중앙에서 안쪽으로 상대 수비수를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들어왔을 때 측면에 공간이 생기면 페리시치가 높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다이어나 스킵, 호이비에르, 로메로, 이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이 끌고 들어오면서 만들어준 공간을 대각선으로 바라보면서 패스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페리시치 쪽으로 볼이 넘어가고 페리시치가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또다시 크로스를 길게 보내주는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러한 패턴은 콘테 감독 시절에도 정말 많이 나왔던 패턴이고,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 크로스에 관해서는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볼을 경합하거나 제공권 싸움을 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맡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과 토트넘에서의 역할 차이가 매우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스텔리니 감독도 콘테 감독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수비 상황에서 거의 모든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물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줬던 그런 움직임과는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센트럴 소니로 쓴 이유가 최전방에서 수비적인 부담을 덜고 앞선에서 우리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라. 이게 센트럴 소니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아무래도 이 왼쪽 측면에 대한 수비를 손흥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이 수비 라인 밑에까지 확실하게 내려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나,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태클 횟수나 리커버리 횟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 많이 나왔냐? 손흥민이 국가대표팀과 다르게 많이 내려가서 수비 라인을 갖춰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이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정우영 선수가 대신해줬죠. 정우영 선수가 대신해주니까 손흥민은 최전방에 있을 수 있었고, 우루과이전에는 이강인이나 이재성이 이 측면에 있었으니까 손흥민이 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토트넘에서는 아무래도 5백을 쓰면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왼쪽 미드필더, 수비를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나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끊어냈을 때 상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려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매우 멀어지게 되죠. 이러면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동안 충분히 상대의 수비수들도 내려가서 공간을 죽여놓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보다 토트넘에서의 활약이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한 가지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실점하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나 토트넘이 내려가 있거든요. 이 앞공간에서 심지어 마이클 킨, 수비수가 올라와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어요. 이 세컨볼 싸움이 안 된다는 점, 이 점도 사실은 이 손흥민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원래 5-4-1 전형이면 이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싸워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강인이 측면 미드필더인데 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싸우나? 아마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사실은 5-4-1 전형을 쓰면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손흥민이 중원 싸움을 해주는데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앞쪽 공간에서 에버튼에게 세컨볼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의 장점은 장점대로 못 살리고, 그리고 토트넘은 팀적으로도 이 세컨볼 싸움에 지게 되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과 직관을 갈 예정인데 이 브라이튼전에서는 라인을 에버튼보단 조금 더 높게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리니 코치가 이제 남은 9경기거든요. 이 9경기 동안 뭔가 반전을 이뤄내서 자신이 감독으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손흥민의 역할을 브라이튼전에는 조금 더 높게 써서 같은 센트럴 존이라도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형태처럼 손흥민의 수비 부담도 줄이고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